저의 직업은 암 환자였습니다. 정확히는 20대 위암 4기 환자. 직장 대신 병원으로 출퇴근을 했었습니다. 아침 6시부터 병원으로 부지런히 가 늦어도 7시 전에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외래 진료 2시간 전에는 체열 검사를 완료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피검사 결과를 보고 항암 치료가 가능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암병원의 체열 검사실은 그래서 새벽부터 오픈런을 하는 환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체열 검사 대기 번호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체열 오픈런을 하고 나서 외래 진료 시간까지 한두 시간 대기 시간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병원 근처를 산책했습니다. 너무 피곤한 날은 차 안에서 쉬기도 하고요. 진료 시간이 9시로 예약되어 있어도 그 시간에 진료를 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환자가 워낙 많고 교수님이 진료봐야 할 암 환자는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대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정된 진료 시간보다 2시간을 훌쩍 넘겨 고수님을 뵙는다고 마음을 비우고 병원 근처를 산책하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하염없는 기다림의 끝에 종양내과 교수님과의 짧은 진료를 보고 피검사 결과가 좋아 항암을 할 수 있는 날이라면 이제 본격적인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항암 치료는 보통 3시간에서 6시간 걸립니다. 항암 치료를 하러 온 환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바로 시작할 수 없고 또 기다려야 했습니다. 항암 주사실에 자리가 생겨도 항암 약제가 도착하길 기다려야 했습니다. 항암 약제 겉면에는 고위험 약물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차광을 위한 덮개가 씌워져 오기도 합니다. 고위험 약물, 그게 제조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일까요? 저 고위험 약물이 내 몸에 들어가서 암을 잘 없애주는 거겠죠. 항암 약제가 도착하면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합니다. 익숙하듯이 저는 오른쪽 쇄골 아래에 있는 케모포트를 간호사 선생님께 보여드립니다. 항암을 하러 올 때면 웬만하면 티셔츠나 목폴라 티셔츠 대신 단추가 있는 옷을 입고 왔습니다. 그래야 옷을 쉽게 열어서 케모포트를 보여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케모포트에 항암제가 연결이 됩니다. 항구토제와 항암제가 제 몸속으로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항구토제가 몸 안에 퍼지면 정말 수면 마취를 하는 것처럼 졸음이 빠르게 쏟아집니다. 긴 항암 치료 시간 중간에 먹기 위해 아침에 정성스럽게 싸온 도시락은 사실 먹을 새도 없이요. 항구토제를 맞았지만 음식 냄새만 맡아도 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 시간 동안이나 항암 치료를 받고 또 정산을 하고 필요한 약들을 받고 나면 어느새 오후 5시 정도가 됩니다. 곧 퇴근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일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면 아쉽죠. 집에 가서도 야근하듯이 항암을 마저 해야 했습니다. 2박 3일간 제 몸속으로 천천히 들어갈 항암제를 몸에 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2박 3일간 항암제가 제 몸속으로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오심과 구토가 너무 심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밤새 잠을 들지 못하고 그저 아파했습니다. 하루 종일 토를 했습니다. 먹은 것도 없는데 토는 왜 그렇게 나오는지 억울했습니다. 누가 토를 더 많이 하나 자랑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아니 알고 싶지 않은 혼자만의 싸움이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고통이 언제쯤 끝날까 하염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항암 치료를 할 때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위와 비장 전체를 잘라내는 큰 수술을 하고도 장폐색으로 심한 통증이 있어 하루 종일 아파할 때도 사실 항암 치료는 침대에 누워있기만 하면 되는데 몸이 아프기도 했지만 정신이 더 힘들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쭉쭉 빠지는 체중과 머리카락, 눈을 감으면 드는 수많은 나쁜 생각들. 나 아직 20대인데 왜 이렇게 나는 고통스러워야 하는 걸까? 부정적인 생각에 잠식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제 삶이 끝인 줄 알았습니다. 다시는 예전처럼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이 어느덧 끝났습니다. 3년간 저는 암 환자라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병원으로 출퇴근하는 암 환자가 아니라
대신 회사로 출퇴근하는 진짜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았을까요? 3년 전 짐을 챙겨 회사에 휴직을 하고 나오며 오늘이 마지막이겠구나 라고 울었었는데 3년 후에 다시 그 회사에 다시 들어갈 것을요. 3년 전 저는 막 신입사원 티를 벗어내고 이제야 1인분을 해내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커리어를 쌓아갈 줄 알았던 시기에 암 환자가 되어버렸고 3년간이나 휴직을 했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제가 회사를 다닌 기간은 고작 2년 반이었습니다. 그래서 3년이나 휴직했으니 회사를 다닌 시간보다 휴직을 한 기간이 더 길었습니다. 3년 동안 저는 회사의 많은 것을 잊고 살았고 제가 다시 일이라는 것을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주변의 암 환자, 특히 2030 젊은 암 환자분들이 치료가 어느 정도 끝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면 일을 보통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상 일을 다시 하면 안 되는 분들이 대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커리어의 성장을 꿈꾸는 나이대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을 몇 년간 쉬어서 뒤처진다는 압박감도 있었습니다. 아직 어리다 보니까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압박감도 있었고요. 일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정말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3년 전에 제가 더 이상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잘못 먹어도 몇 시간 또는 며칠은 아플 텐데 또 불편한 것이 많이 생겼습니다. 체력도 너무 약해졌고 또 외형적으로도 많이 위축되어 아직 휴식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3년간 암 환자라는 직업으로 치료와 치유에만 전념했었는데 내가 다시 일이라는 것을 할 수 있을까 정말 많이 걱정됐습니다. 비슷한 또래 2030 사회초년생 암 환자들은 비슷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직 나는 젊으니까 새로운 일을 찾아볼까? 내가 하던 일을 나를 아프게 했을지도 모르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또 저도 비슷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당장의 경제적인 안정이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몇 년간 사라진 저의 시간의 공백이 메꿔질 수 있을까? 나의 일의 능력이 돌아올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도 걱정을 하면 뭘 하겠습니까? 현실이라는 벽을 마주하면서 저는 3년 만에 복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일을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을 결정하면서 스스로에게 물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일이란 무엇이고 또 암은 나에게 일이란 무엇인지 관점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을까?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좀 결심을 하게 됐는데 앞으로는 제가 이 채널에서 암 환자였던 제가 암 경험자로 사회에 복귀하고 또 직장인으로서 느끼는 이야기들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일에 복귀하면서 참고했던 10가지 질문 리스트가 있습니다. 자세한 걸 다음 편에서 공유해드리고 여러분의 의견도 궁금하니 채널 구독하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지니미씨였습니다.